초저가라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전 세계 유통망에 시한폭탄을 뿌리고 있다. 테무가 무서운 거는 중국 내에 있는 수천 개의 공장에서 제일 좋은 상품들을 1차적으로는 매입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어렵죠. 물가는 치솟고 있고 세계의 지금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물가는 치솟고 하면서 가성비를 넘어선 정말 초저가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와 초저가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내가 무슨 물건을 사겠다고 정했을 때 그래도 이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살 때 하나라도 살 때 좀 제대로 사야지. 근데 좀 싼 걸로. 요게 이제 저가.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샀다가 실패해도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걸 한 3만 원 정도로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요 기준 다들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5,000원. 얼마 전에는 다이소가 의류, 후리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 요 틈을 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입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중국의 이커머스 앱들? 쉬인이요. 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걸로 옷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주자죠. 알리가 굉장히 중국산 이커머스 중에는 선두주자인데 최근에는 이 알리를 또 뛰어넘는 테무라는 새 강자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테무라는 사이트를 한국에서 안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4년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구글에다가 물건을 검색을 하면은 테무라는 사이트로 검색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테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22년 9월에 처음 진출을 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한 후에 이 테무가 쏟아부은 광고비를 한번 보면은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광고비만 해도 미국에 쏟아부은 광고비가 5억 1,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 있죠.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이 메타에다가만 12억 달러를 썼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 테무의 광고가 8,900개가 떴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융단 폭격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슈퍼볼,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라고 하면은 미식축구 풋볼이고, 이 슈퍼볼은 정말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 슈퍼볼을 시청을 해서 슈퍼볼에 광고 나왔다. 이게 이제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올해 또 이제 2월 달에 슈퍼볼을 하는데 이 광고 비용 역시 700만 달러. 94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지금 쓰려고 장전을 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이커머스를 분석하는 전문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생전에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케팅을 본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테무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2022년 진출한 이후에 2억 3,500만 건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마존 전체 다운로드 수를 이미 앞질렀다고 해요. 미국에 가면은 달러 제네럴이라는 이 쇼핑몰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이용을 많이 했던 데인데, 세제라거나 키친타월이라거나 이런 생필품을 주로 위주로 팔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참 신기하게 모든 물품이 1달러예요. 소비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저가 전문 판매점이라는 카테고리를 아예 만들어내면서 수십 년 동안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테무라는 지금 이국에 진출한 지 2년도 안 된 회사가 3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어떤 유통업체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광고비를 그렇게 써도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무는
돈은 뭘로 보나요? 테무의 모기업은 이 중국의 핀두어더라는 기업이거든요. 핀두어더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함께 모여라는 뜻이라고 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똑같은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을 모아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약간 게임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파티장이 돼가지고 파티원을 한 명을 데리고 오면 10% 할인, 2명 데리고 오면 20% 할인. 그래서 파티원을 막 10명, 20명 채워올수록 할인율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은 아예 공짜로 물건을 주는 굉장히 독특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어요. 중국 내 이커머스의 양대 산맥이 알리바바하고 진둥이었거든요. 근데 진둥을 제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마련한 총알이 굉장한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핀두어더가. 그런데 중국 시장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마침 이 해외 시장도 오래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초저가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걸 포착을 한 거죠. 핀두어더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먼저 진출을 합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핀두어더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테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출을 했어요. 테무는 팀업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의 알리 그리고 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무보다 더 먼저 시작한 먼저 있던 강자란 말이죠. 도대체 테무와 이들의 차별점은 무엇이길래 테무는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아마존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매입을 해서 갖다 파는 게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위탁 판매라 그래서 이 판매자들이 아마존 창고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자기네 물건을 맡겨놓고 아마존이 팔아주는 식이죠. 알리는 약간은 유통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알리는 자기네가 직매입을 하지도 않고 이거를 팔고 싶은 사람과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의 수요와 공급의 이 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매칭을 해주는 정말 인프라로서의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테무는 아마존이나 쿠팡과 비슷하게 자기네가 직매입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아마존과 쿠팡이 직매입할 때 그 공장이 어딨죠? 중국에 있습니다. 테무는 자기네 나라 공장에서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보면은 자기네가 중국 내에서 공동구매로 팔아봤던 물건 중에 인기가 많고 후기가 좋았던 아이템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공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OEM을 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띄어다 파는 도매상까지도 건너뛰는 거예요. 일반적인 B2C 사이트랑 다르게 이 테무 모델은 C2M이라고 불려요.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러라고 소비자와 공장을 직접 연결을 시켜주면서 수수료를 0.6%만 받고 있고요. 소비자한테 그 부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원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장한테 내가 여기 소비자들한테 좋은 사이트, 좋은 위치에다가 노출시켜 줄 테니까 그럼 광고비를 내라. 그래서 70% 가까이가 광고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알리와 테무를 같이 써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테무가 더 쌀 때 있어요. 알리는 이거 지켜보면서 똥줄 좀 타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알리가 중국 시장에서 테무한테 거의 따라잡혔거든요. 우리는 절대 유통망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물류센터를 짓지 않는다가 마인의 철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상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테무의 방식이 혁신적인 방식이다.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 성공 요인은 역시 미국에서도 초염가 판매예요. 테무에서 파는 물건도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불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후드티 하나에 5불. 뭐 이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절대 이 가격 못 따라잡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도 싸기 때문에 뜬 거 아닌가요? 이게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싸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아마존이 더 비싼 거예요. 월마트에 그냥 내가 차 타고 가서 사면은 더 싸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마존이 그 공산품을 사면은 이거 전부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산인데 4분의 1,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테무를 쓰죠. 아마존이 처음에는 우리가 물건값이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싸지가 않거든요. 아마존의 장점은 빠른 배송이지 미국 내에서 이틀 안에 갖다 줄 수 있고 그거는 배송비가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그 서비스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거의 20만 원 돈을 내야지 내가 빠른 배송을 갖다 받아볼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테무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배송이라는 거죠. 테무가 가격이 싼데도 무료 배송까지 가능한 이유가 출혈이죠. 출혈. 이거는 순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테무 얼마 못 갈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솔직히 뭐가 남겠습니까? 광고 이렇게 막 때려붓고 있지. 거기다가 뭐 월정액 받지도 않으면서 무료 배송 해주고 있지. 무료 반품도 해줘요.
지금 테무의 적자폭이 어마어마한데 미국 시장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 전체를 볼까요? 전 세계 이커머스에서 유례 없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2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순이익이. 여기서 이미 충분히 이 총알이 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까여도 스크래치 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커머스라는 게 없는 시장을 아마존이 미국에다 뚫은 거잖아요.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토대에 들어갔는데 초반에 적자를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적자폭을 줄이는 속도가 아마존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그래서 몇 년 후가 지나면 진짜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세계의 공장에 머물렀던 중국이 초저가라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틈타서 전 세계 유통망에 시한폭탄을 뿌리고 있다. 이 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면 전 세계 유통망을 중국이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얘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가 돈을 버는 일인데 이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더욱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뭐든지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에 빡종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중국이 전 세계 유통망에 어떻게 시한폭탄을 심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무, 알리, 쉬인 뭐 이래가지고 알퇴시라고도 부르는 중국 이커머스 3인방은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테무보다는 알리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 익스프레스가 어디까지 치고 왔냐를 보면은 이커머스 1위가 쿠팡이고 뭐 압도적인 1위죠. 2위가 11번가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11번가를 코 밑까지 바짝 쫓아갔거든요. 지금 쿠팡이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쳤죠.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이 어떤 유통의 헤게모니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딱 이때 중국 업체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2위 업체가 되는 건 지금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짝퉁이 너무 많고 품질이 너무 별로고 그다음에 배송도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점유를 하다가 마동석 배우를 모델로 쓰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근데 굉장히 이미지 쇄신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메이저급의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서면서 알리 한번 써볼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한 번 크게 이용자 수가 뛴 게 K베뉴라는 메뉴가 알리 앱에 보면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K베뉴가 뭐지 했는데 네이버나 쿠팡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똑같이 알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차별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아요, 이 업체들한테. 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받는 수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면서 슬슬 한국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기 시작을 해요. 알리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점점 더 가세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테무입니다. 테무도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많게는 10,000원까지도 더 싼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테무 이걸 취재를 또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테무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뭐 잔뜩 샀어요. 분명히 저는 2,000원, 3,000원짜리만 골랐는데 15만 원을 결제를 했더라고요. 슬로건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잖아요. 억만장자 된 것 같으셨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행동이 요플레 딴 다음에 이것만 먹고 다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감이 형편없는 제품도 몇 개 섞여 있었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시켰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티스푼이 똑 부러져서 왔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봤을 땐 좀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거?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근데 미니 소형 청소기 이런 거 제가 8,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샀다가 뭐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2 건지면 선방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와가지고 불량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걸 알면서도 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저가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수요가 하나의 어떤 방식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천 세컨에서 그걸 분류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2, 3일이 걸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인천 쪽이라든지 뭐 평택이라든지 물류센터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뭐 몇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접 바로바로 배송해 줄 수 있다면은 쿠팡 방식으로 왜 이틀 배송, 하루 배송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또 판도가 또 완전히 바뀌겠죠. 알리나 테무나 쉬인에서 사는 게 다 직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물건 떼다 팔 때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관세도 붙여서 가격도 비싸지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직구를 할 때는 관세도 붙지 않고 뭐 인증도 필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중국 업체를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이 불고 있어요. 직구를 할 때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지금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국내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에 엄청나게 올려요. 올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수익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구로 들어온 상품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가세라든지 뭐 관세법이라든지 다 포탈하는 둘 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관세를 내고 전부 다 국내 캐시 인증 기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뭐 지금 대규모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알리와 테무가 커지고 있으니까 역차별 논란에 이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 똑같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무관세로 해주는 이 금액이 더 비싸요. 미국은 800불까지는 무관세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물건에 한해서는 이 무관세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미국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유통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멕시코는 무관세가 50불까지라고 해요. 그런데 테무나 알리에서 49.99달러까지밖에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 가격이 49.99달러짜리 이상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게 넘어도 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얘네들이 속여가지고 49.99달러로 쓰는 것 같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어디까지 유예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이 정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과 좀 다르게 와전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국우편협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생긴 취지가 이제 지구촌이 이제 막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국가 간에 뭐 우편물을 차등을 막 둬버린다 이러면은 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해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우편 시스템을 전 세계로 통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각 국가마다 우편 취급비를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보존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운송이라는 과정을 보면 1단계 자기네 나라에서 모아요. 2단계 국경을 건너요. 3단계 도착한 나라의 우체국이 이거를 집화를 하고 배송을 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보존을 하도록 한 이게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우리나라 세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알리로 주문해서 물건 받아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부 어디가 배송해요? CJ 대한통운이 하고 있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는 한진과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택배 회사에서 이 물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할 경우에는 배송비는 쌀 수 있지만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달씩 걸려서 배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체국이 손해보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2등급과 3등급 국가 사이에 보존하는 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알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체국이 이제 손해본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입니다. 이 1등급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서 2등급, 3등급, 4등급과 다르게 좀 많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500g짜리 소포를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보낼 때 $50가 드는데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보낼 때는 $4도 들지 않았어요. 이만큼 차이가 거의 한 10배 차이 나죠. 이 배송 비용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무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더욱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UP
UPU 이 국제기구에다가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 하면서 UPU가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자율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정리하면 미국은 좀 손해볼 수 있지만 한국은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간 태무에서 나온 대변인 같기도 한데 뭐 가능하십니까? 천안문 사태는 역사적으로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과 좀 걱정을 내려놔도 될 부분을 나눠서 봐야 우리가 이 어떤 대책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배송비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괜찮나요? 중국은 항상 그런 게 문제인데. 핀도어더가 미국에 처음 2022년에 진출을 했을 때 중국에 그대로 본사가 있는 상태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앱에서 말웨어가 발견이 됐어요. 개인정보를 빼고할 수 있는 백도어라고도 하죠. 말웨어가 발견이 되면서 이 구글에서 스토어에 올리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이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미 틱톡을 가지고도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새나간다. 국가보안에 치명적인 이 약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여전히 테무를 깐 후에 스팸 메일이 엄청 늘어났다. 테무를 깔고 내 계좌가 털렸다. 이런 영상이 사실인지 괴담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테무나 쉬인 같은 데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겨우겨우 탈퇴를 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정보 보안에 좀 사실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과 미국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어떤 시장 경제보다는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재를 할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도 제재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테무와 알리를 제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까지 세게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플랫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뭐 조치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요? 플랫폼법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업체까지가 이 플랫폼법의 제재에 들어갈 것인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알리나 테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매출의 규모가 이걸로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공정위의 기준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랫폼법은 사실상 우리 기업에게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되면 됐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서 총알이 장전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고 근데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히려 좋아 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국도 똑같아요. 13억 거대 중국 인구가 초저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핀도더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이 싹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까? 가동을 멈췄던 중국 공장을 다시 돌린 게 핀도더예요. 문 닫고 있는 공장을 굉장히 싼 가격에 돌리면서 거기서 지금 물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복을 못한 공장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됐다 해서 총알이 떨어질까라는 걱정은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 글로벌 유통이라는 건 주로 미국과 유럽의 오프라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월마트가 전 세계 진출하고 영국의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유통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미국 전미 소매협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는 온라인까지 국경이 없는 유통이 될 거다. 그 선두에 바로 중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국내 업체 쿠팡 가격도 내려올 수도 있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유통업체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우리나라 혈세가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이게 중국의 또 기업이 돈을 더 버는데 이용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유통망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되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